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60대 부부 이혼 사건에서도 남성분이 무려 8년간 자신의 친구의 와이프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연초에는 연례 행사처럼 가까운 중국, 일본 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임한 사건들 추적 조사해보면 이 상간남, 상간녀들이 어플에서 만나게 됐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어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실체를 알면 정말 가관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4년에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모두 별탈 없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도 자주 가지시잖아요. 많은 약속 때문에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 분위기 어떤가요? 거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며 흘러나오는 캐롤 팝송들, 그리고 내리는 눈까지. 이렇게 연말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죠. 하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배우자가 가족들 간의 시간을 피하고 집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그럼 연말연시에는 외도가 일어나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연말연시라고 하면 화려한 데이트 장소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연시에도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요. 그리고 회사 동료는 아무래도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직장 문제, 상사 문제 등 공감대가 많다 보니 회사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연시에도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로운 해의 첫날을 가족들이 아닌 상간자와 보내기 위해서 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해야 돼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혹은 회사 동료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범하게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CCTV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는 남편이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31일 날을 야근을 핑계로 애매하게 오후 8시경 귀가를 한 거예요. 남편도 특별한 날에 늦게 들어오면 들킬까봐 아예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지는 않고 회사 일로 바빠서 저녁만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8시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성분이 평소와 남편의 행동이 다른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남편과 1년 정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회사 동료 여성과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마지막 날 반차를 내고 회사 근처에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연초에 갖게 되는 모임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직장 동료들과 친구, 학교 동창생 등 모임이 참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 모임을 핑계로 그리고 조금은 흐트러지는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 30, 40대 부부들은 연말 연초 의미 있는 날에 집을 비우면 의심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조심이라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적어도 밤 8시까지는 집에 들어오는 성인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50, 60대가 넘어가면 사실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라고 해도 젊었을 때처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상대방이 뭐 하느라 늦게 왔는지 서로 궁금해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은 50, 60대 분들은 연말 연시에 나 골프 치러 해외 가야 돼. 나 동창회에서 1박 2일로 지방에 여행 가기로 했어 라고 대놓고 외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그렇다고 해서 믿고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불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60대 부부 이혼 사건에서도 남성분이 무려 8년간 자신의 친구의 와이프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연초에는 연례 행사처럼 가까운 중국, 일본 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최근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임한 사건들 추적 조사해 보면
이 상간남, 상간녀들이 어플에서 만나게 됐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어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실체를 알면 정말 가관이에요. 웨딩 사진이나 돌잔치 사진 등으로 기혼녀, 기혼남임을 인증해야만 입장 가능한 대화방이 굉장히 많고요. 다들 어차피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은 알고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해서 만남을 갖다 보니 연말연시에 조금 흐트러진 분위기에 취해서 일회성 만남을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대화방은 1대1 대화방이 아니기 때문에 나 말고도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실제 만남을 가질 것도 아닌데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 대화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이지만 그 이후에는 분위기에 취해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내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에 흥청망청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주로 바람을 피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배우자가 너무 모임을 자주 갖는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놓지를 않는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혹시 제가 말한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유라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